우리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은, 저도 피해자입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는데. 그런데 사회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은 너무나도 싸늘하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을 그들의 몫으로가 아니라 시민의 이름으로, 촛불 시민의 이름으로 위로와 연대의 시간을 갖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국가보안법 피해자 위로와 연대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국가보안법이라고 우리가 표현 자체를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양심의 자유 말살법. 이거 절대적으로 폐지해야만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국가보안법의 피해자입니다. 더구나 평화의 시대를 가로막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박탈하는 국가보안법을 더 이상 새로운 세대에게 물려줄 수 없다는 것이 정교조의 결심입니다. 지난 21대 총선 끝나고 저는 이 국보법 철폐에 대한 얘기를 잠깐 얘기했었습니다. 물론 뭐 그때도 그랬죠. 나는 국보법이 철폐된 그 사회를 상상한다고 그랬는데 상상만 했다고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중동이 아주 치열하게 저 우의종이 나쁜 놈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이 꿈과 상상력으로 이렇게 성장해오고 변화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떤 우리들이 가진 꿈과 상상력마저 이 짓누르는 법이 지금 이 순간에 21세기에 있다는 거죠. 모든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이 모여서 지금부터 국가보안법 폐지에 앞장선다면 반드시 국가보안법은 없어지리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국가보안법 없는 범이 바로 우리의 손으로 맞이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울지 않으면 재단 주고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 그랬습니다. 우물을 파는 목이 마른 사람, 배가 고픈 사람, 바로 우리 피해자들, 당사자들입니다. 당사자들이 나서서 앞으로 국가보안법 폐지에 열심히 한몫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 없는 범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함께 하실까요? 국가보안법 하면 떠오르는 단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겠습니까? 조작과 사냥입니다. 제 사건은 그야말로 조작되었고 저는 사냥감이었습니다. 4월 28일에 이제 마지막 8차 공판이 열리고요. 그 다음에 5월 중순경에 검사의 구형, 6월 초에 이제 선고가 있을 예정인데요. 제가 서고 있는 이 법정이 저 혼자 서는 법정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당하고 그 다음에 담대하게 국가보안법이 한 개인의 인격을, 인생을 어떻게 파괴하는가를 생생하게 정언하겠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기고 있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제 제자들이 비록 32년이 지난 지금도 피해의식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합니다. 분단 트라우마는 말을 잘 알고 계시죠? 32년 전에 18살의 여고생이 50대 아줌마가 됐는데도 아직도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것이 우리 국가보안법의 희생입니다. 국가보안법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과 양심을 얼마나 짚하고 있는 것을 정언하면서 마지막 승리할 것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정당의 국회의원의 강연, 이석기 의원 강연에 참석해서 발언을 했었던 남편이 어느 날 2013년 8월 국가보안법 그리고 내란 선동 등의 혐의로 국정원의 압수수색을 받게 됐었습니다. 새벽 5시였는데 너무 많은 숫자의 국정원 직원들이 그 새벽에 집을 들이닥치더라고요. 그렇게 8월 압수수색을 당하고 불과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제가 국가보안법 혐의가 있다고 두 번째 저희 집에 압수수색이 왔었습니다. 당시 남편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집해간 정보 중에 너의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있다 라고 하면서 너에게 이적성을 발견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지방의원직인, 당시는 제가 이제 통합진보당의 수도권의 유일한 이제 의원이었는데요. 제게도 이제 국가보안법 혐의가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그렇게 국정원과 이제 검찰을 조사를 받으면서 한 7년간 재판을 치르고
남편은 같은 저와 동일한 사건으로 감옥에 가고 저는 불구속으로 재판을 치러오면서 7년을 보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재판부에서도 국정원과 검찰이 불법적으로 아주 위법적으로 증거 수집을 하고 기소를 무리하게 했다라고 하는 판결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닷없이 2015년도 이후에 재판이 불리하게 되자 잊지도 않았었던 2013년 기소 사건 이전의 2012년도에 정당의 행사에서 민중가요를 불렀다는 이유로 결국은 2020년 5월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으로 국가보안법 처벌을 받았습니다. 공당의 공식 행사에서 민중가요를 제창하는 것이 심지어 민중가요가 아니라 어떠한 것들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국가의 권력을 이용해서 이것들을 탄압한다면 헌법에 보장된 정당 정치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정말 헌법이 유린되고 국가 권력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의 정말 자유적 정치권이 박탈당한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그리고 함께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는 때까지 활동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중국에 친척 방문을 나갔다가 번이 아니게 저희 잠깐 순간의 실수로 시작이 돼가지고 남쪽에 오게 됐고 남쪽에 온 순간부터 난 이건 아니다. 가족이 있는 고향으로 돌려보내달라. 단식을 하고 막 울고 불고 매달렸지만 국정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겠다는 서약서 한 장만 쏘라. 이거 안 쓰면 죽을 때까지 국정원에서 나갈 수 없다라고 강요하면서 끝끝내 저를 탈북자로 만들어서 현재까지 11년 동안 남녘에 옥류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존경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남편, 버섯 같은 딸, 옆에 누구나 있는 이 이런 모든 것들을 남녘에서는 11년 동안 저에게서 깡굴이 빼앗아갔습니다. 그 가정에 북으로 도망가려고 한다고 가족한테 가려고 한다고 잠입 탈출죄를 씌워서 감옥살이도 시켰고 3차에 걸쳐서 저희 집 자택 압수수색도 당했고요. 지금 현재는 평양에 있는 딸이 남녘에 있는 엄마한테 보내온 영상 편지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거 어떤 페이북 친구분들이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딸이 엄마한테 나한테 편지를 보냈네. 그래서 그것을 페이스북에 저는 공유를 했습니다. 그 북의 영상을 공유를 했다고, 북을 찬양을 했다고, 국가보안법 거무 찬양제 또 제가 한 5년 전에 너무나도 참지 못해서 가족이 너무 그리워서 안 되겠다, 내가 길을 찾아야 되겠다 해서 서울 주재 베트남 대사관에 뛰어들었었습니다. 망명을 신청하려고. 그래서 그것까지 잠입 탈출죄에 걸려서 현재 법정에 서라고 하고 있고요. 저는 국가보안법, 물론 북에서 살다 나니까 남녘의 국가보안법 잘 몰랐지만 이 국가보안법이 얼마나 잔인하고 처절하게 나쁜 법인가 하는 거는 딸을 딸이라고 자랑할 수 없고 내 고향을 고향이라고 자랑할 수 없고 내 저국이라고 조선 내 저국이야 이 저국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을까. 다 부모 자식을 가진 인간들이 사는 세상인데 여기 남녘의 이런 국정은 정부 그 관계의 사람들은 미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항상 했었어요. 그런데 11년을 살고 보니까 나 하나의 이 아픔 가족 때문에 11년을 헤어져 있은 거 이거 아프다고 내가 이때까지 울었구나. 나 혼자 아프다고 그랬구나. 여러분들한테 너무 미안한 겁니다. 남녘 분들은 평생을 감옥과 수배와 탄압 속에 숨어 다니고 도망쳐 다니고 힘들게 살았는데 나 하나의 아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너무 미안하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이젠 다시는 울지 말아야 되겠다. 북에 가는 날까지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까지 살아가고 있고요.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은 정말 감사하다는 이야기. 제가 다른 나라에 부록한 데 속아서 다른 나라에 끌려갔으면 저 살아있지 못할 겁니다. 그래도 우리 남녘 형제들, 내 형제들 옆에 왔기 때문에 오늘까지 제가 살고 있었고 가족한테 갈 수 있는 희망을 가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하루빨리 제가 평양에 있는 딸과 함께 여러분 앞에 다시 나설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평양에 있는 저희 집에 와서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국가보안법 제발 국가보안법 폐지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리아리랑 스리스